우리는 굉장히 신중하게 물건을 소비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소비는 감정이라는 거 다 알고 계실 거예요. 필요해서 산다기보다 끊임없이 물건이 필요할 것 같다는 불안함이 밀려와요. 그래서 정리가 안 된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안녕하세요. 공간 정리 컨설팅 전문가 정희숙입니다. 정리란 국어 사전의 의미는 다양하게 있지만 정리란 단순히 물건을 치우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리란 선택입니다. 무엇을 버릴까? 무엇을 남길까? 오늘 무엇을 쓸 거고 앞으로 무엇을 쓸 거지를 결정하는 일입니다. 바로 내 삶을 재조정하는 일입니다. 제가 이제 마포 쪽에 이사 오신 집을 갔는데요. 이사 오신 지는 한 5년 되셨대요. 근데 그 아파트가 주상복합인데 굉장히 좀 특이하더라고요. 지하에 굉장히 큰 창고를 얻을 수가 있어요. 한 달에 35만 원을 창고비를 따로 내신대요. 세대 창고는 아니에요. 그냥 입주민이 원하면 따로 개인적으로 얻을 수 있는 창고인데 거의 아파트 한 25평의 사이즈처럼 굉장히 큰 평수였어요. 근데 대부분 주차장 쪽에 같이 연결된 창고가 먼저 후덕지근하고 습해요. 그래서 문을 딱 열었는데 벌써부터 곰팡이 냄새가 나더라고요. 이사 오실 때 물건을 버리지 않고 다 싸가지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5년 전에 그 창고에 물건을 넣었던 거를 한 번도 꺼내지 않으신 거죠. 그 속에 햇반도 있었고 카레도 있었고 음료수도 있었고 우유도 있었고요. 정말 거기서 어떻게 제가 그 고객님하고 정리를 했냐면요. 버릴 거를 고르지 마시고요. 남길 거만 선택하세요. 그래서 밍크 딱 2개만 건졌고요. 거의 100% 다 버렸습니다. 옷이요 몇 킬로가 나왔냐면 1200kg가 나왔어요. 1kg당 200원, 250원도 안 주거든요. 수거하시는 업체에서 26만 원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폐기물 업체가 와서 2톤을 싣고 갔어요. 그냥 그 음식 쓰레기와 사용 못하는 문구류, 신발도 다 곰팡이가 났거든요. 정말 기억에 남아요. 저는 그 분을 보면서 그분이 그래도 지금 그걸 알았으니까 더 월세가 나가지 않는 거잖아요. 돈을 줄줄줄 세고 버리는 거를 몰랐다는 게 너무 한탄스럽다고 너무 후회하시는 걸 보고 저도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극단적인 분이지만 우리도 비슷한 사례 갖고 계신 분 많습니다. 피아노 아깝다는 이유만으로 계속 가지고 계세요. 런닝머신 아깝다는 이유만으로 베란다에 세워서 몇 년 동안 계속 갖고 계시거든요. 너무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리를 안 하면요 물건을 못 찾습니다. 물건을 못 찾아서요 물건을 또 삽니다. 물건을 사면 넣어야 될 공간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수납도구, 수납용품을 사게 됩니다. 그러면 또 집이 좁아져요. 그래서 이사를 가게 됩니다. 시간 낭비, 돈 낭비, 공간 낭비가 되는데요. 거기에 또 스트레스까지 받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싸우게 됩니다. 모든 사람의 출발점이 같지는 않습니다. 공용 공간 먼저 시작하셔야 돼요. 공용 공간은 현관일 수 있고 거실일 수 있습니다. 바닥에는 물건이 없으셔야 돼요. 우리 집에 들어갔을 때 현관 바닥에 물건이 슬리퍼 한두 개가 아닌 온 가족께 여러 개가 나눠져 있다. 또는 거기에 우산통, 쓰레기 봉투부터 물건부터 택배 박스까지 쌓여 있다면 거기 먼저 정리하시고요. 거실에 갔을 때 바닥에 옷 무덤, 택배 박스 무덤, 먹다 남은 과자 봉지 먼저 치우셔야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팁을 드린다면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시는 겁니다. 실외기실 먼저 정리하시고요. 창고 먼저 물건 꺼내셔야 돼요. 버릴 게 가장 많은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정리가 잘 돼 있는 집은요 물건을 찾기가 굉장히 쉽죠. 결국은 제자리가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제자리를요 주부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제자리를 가족 모두가 말고 있습니다. 남편이 출근할 때 넥타이를 찾아주고 셔츠를 찾아주고 양말을 찾아주는 게 아니라요 각자 자기 거는 자기가 찾고 넣는 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리는 엄마라서 주부라서 혼자 다 하는 게 아니고 각자의 물건은 각자가 하는 거고 각자가 주인인 거죠. 근데 정리가 안 된 집은요 반대죠. 물건의 제자리가 없으니까 나도 모르고 너도 모르고 다 몰라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꾸 사는 거예요. 한번 사기 시작하면은 이쪽 저쪽 분산해서 두게 돼요. 그러니까 제가 많은 현장 다니면서 느낀 게 그거예요. 물건이 분산되어 있구나. 물건이 섞여 있구나. 그래서 못 찾는구나. 정리가 잘 된 집은요. 물건의 제자리가 있고 물건을 쉽게 찾고 다시 그 자리에 넣기가 굉장히 편한 집입니다. 대부분 정리가 안 된 분들 집에 가면 물건이 많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왜 이렇게 물건이 많아졌나라고 하면 사기만 하고 버리지
못한 거예요. 언젠가는 쓸 것 같고 비싸고 좋은 거라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버릴 수 있을까? 뭐 하루에 하나씩 버려? 글쎄요. 하루에 하나씩 버리잖아요. 들어오는 게 더 많습니다. 정리를 해야 되는데 하루에 하나씩 버려서는 절대 티가 나질 않아요. 어떻게 버리셔야 되냐면 물건의 재고를 모으셔야 돼요. 재고 파악을 하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왜 이렇게 많았지? 왜 이거 사놓고 안 썼지? 우선순위가 딱 정해집니다. 그러고 나면 버리기 쉬워집니다. 처음 정리를 시작하셨을 때 내 물건만 하셨으면 좋겠어요. 처음부터 남편 물건을 내 잣대로 해서 막 버리거나 자녀분들의 물건을 버리지 마세요. 버리는 것도 연습이 필요하거든요. 처음에는 버릴 거를 먼저 버려야 돼요. 유효기간 지난 거. 유효기간 지난 라면 먹을 수 없잖아요. 유효기간 지난 거 먼저 가볍게 선택이 쉬운 거부터 버리시는 거예요. 순차적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그리고 내 물건 먼저 시작하셔야 돼요. 정리를 못하는 사람들은 물건에 감정을 싫거든요. 근데 정리를 잘하는 사람은 물건을 볼 때 필요와 불필요로 판단을 합니다. 지금 내가 쓰는 거야? 오늘 나한테 필요한 거야? 나한테 사이즈 안 맞는데? 정리를 잘하는 사람들은 지금 나에게 필요 없으면 정리하자로 연결됩니다. 진짜 강박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분들도 의뢰를 하시는 경우도 있는데요. 대부분 그런 분들은요, 물건 자체를요, 내가 쓰는 것만 가지려고 하는 그런 기준이 딱 세워져 있으세요. 그래서 누가 어떤 물건을 주더라도 그 물건을 바로 나눔을 하거나 바로 기증을 해버리시더라고요. 보통 이제 일반적인 사람들은 아깝다는 이유로 누가 기증하거나 주면 그냥 가져오거든요. 중고로 나눔하는 거 그냥 막 갖다 두세요. 근데 저는 그런 분들 보면 굉장히 안타깝죠. 공간의 가치보다 물건의 가치를 크게 보시거든요. 정리를 잘 하시는 분들은 행동이 굉장히 빨라요. 그리고 가만히 앉아있지 않으세요. 설거지 바로바로 하시고요. 나와 있는데 물건 하나도 없죠. 그리고 청소 굉장히 빨리빨리 하시고요. 행동이 되게 부지런하세요. 그런 분들은 물건 자체에 욕심이 그닥 없어요. 그래서 물건을 많이 쟁여놓으려고 하시지 않으세요. 오히려 많은 거를 싫어하세요. 정리를 이렇게 깊이 들여다보면 수학적인 면과 과학적인 면이 있거든요. 결국은 뭐냐면 물건과 공간을 찾는 일이에요. 어떤 공간에 어떤 물건을 넣어서 그 공간에 이름을 다시 세우는 거거든요. 왜냐면 물건이 방에 잔뜩 쌓여있으면 창고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어떻게 소비를 하냐면 굉장히 신중하게 물건을 소비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비교해보고 가장 싼 거 이렇게 구매를 하시잖아요. 근데 아마 소비는 감정이라는 거 다 알고 계실 거예요. 필요해서 산다기보다 필요할 것 같아서 다들 사니까 좋아 보여서 요즘 이게 유행한다니까 이런 불안한 마음으로 구매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예를 든다면 전 레몬즙이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요즘에 이제 가는 집마다 갑자기 레몬즙을 구매하기 시작하셨어요. 모든 집에 레몬즙이 다 있어요. 내가 예전에 정리할 때는 없었는데 언제부터 레몬즙이 생겼지? 요즘에 와인을 굉장히 즐겨 하시고 일반인들은 아직까지는 좀 많지는 않으신데 부자들이 사는 집도 와인이 어느샌가부터 다 장착을 하시고요. 어느 순간부터 커피 머신을 집집마다 다 가지고 계시고 내리는 그런 거는 다 버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남들 사니까 나도 사고 요즘에 유행이니까 나도 사고 이런 거로 소비를 하시더라고요. 결국은 물건을 못 찾아서 또 사는 건 당연히 기본인 거고요. 나의 물건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하잖아요. 그럼 어때요? 끊임없이 물건이 필요할 것 같다는 불안함이 밀려와요. 그래서 정리가 안 된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계속해서 사요, 물건을. 그래서 저도 가끔 강의를 하거나 사람들을 만나서 물어봐요. 물건을 뭐 이렇게 많이 사세요 하면은 불안하시대요. 물건이 떨어질까봐, 이 좋은 물건이 다시 안 나올까봐 불안하대요. 그런 불안함이 왜 생기나 그랬더니 이게 정리가 안 돼서 재고 파악이 되지 않으니까 자꾸 소비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 안 하시면요, 소비가 멈춰지질 않습니다. 돈이 모이는 그런 사람들의 소비를 보면요, 물건 하나를 사는데 굉장히 좋은 걸 사고 아껴 쓰고 신중함을 느꼈거든요. 그냥 싸다는 이유로 사는 게 아니에요. 물건을 굉장히 신중하게 사고요, 아껴서 오래 씁니다. 그런데 돈이 줄줄 새는 지분이 어때요? 싸니까, 세일하니까 대형마트에서 한꺼번에 많이 사요. 그래서 반은 유통기한을 다 넘겨서 버리게 돼요. 옛날 과거형의 물건 먼저 비우셔야 돼요. 그걸 어떻게 해요? 현재형으로
과거로 채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비워낼 것은 과거의 공간일 수도 있고 과거의 생각일 수도 있고 과거의 물건일 수도 있어. 추억을 다 버려라가 아니에요. 사진은 무조건 남기셔야죠. 그렇지만 여행 가서 모아온 뮤지컬 티켓부터 영화 표까지 다 모으시는 분 되게 많으시거든요. 그런 게 쌓이면서 과거의 공간으로 방치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공간, 그런 물건 먼저 비워내셔야 됩니다. 현장에서 제가 발로 뛰면서 배우고 얻은 통찰력을 넣어서 이제 만든 책입니다. 제가 하는 일을 그대로 담았거든요. 제가 정리 현장에서 매일 하는 일은 이 책 제목과 똑같습니다. 남길 것, 버릴 것, 간직할 것을 결정하고 선택해서 지금 남길 것에 집중해서 내 삶에 대해서 새롭게 다 재정의를 해보는 거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정리의 기술적인 문제보다는요, 정리를 안 하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 분들을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 이걸 많이 질문하시거든요. 정리하면 왜 유지가 안 돼요? 그분은 정리를 한 게 아니라 청소를 했거나 물건을 치웠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제가 느낀 건 뭐냐면 이 책을 통해서 정리가 어려운 분들, 내가 정리를 안 하고 있다는 걸 발견하셨으면 좋겠어요. 정리를 하시면 되거든요. 사실 전문가처럼 안 하셔도 돼요. 근데 사람들은 아예 정리를 안 하고 청소만 하고 사시거나 정리를 꼭 해야 되나? 정리 안 하면 큰 문제가 있나? 뭐 건강상의 문제도 없잖아. 뭐 우리 집에 누가 오는 것도 아닌데, 그리고 전세인데 월세인데 자가도 아닌데, 이런 이야기 하실 때 굉장히 안타깝거든요. 정리는 자가라서 전세라서 월세라서 남의 집이라서 하셔야 돼요. 왜요? 집이 넓거나 집이 아주 으리으리하거나 그런 집은 오히려 정리 안 하셔도 돼요. 왜? 집이 80평인데요? 100평인데요? 근데 그런 집에서 더 정리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관점을 바꿔줄 수 있는 책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이 책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정리를 시작하는 계기가 되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썼습니다. 그런데 정리는요, 아주 젊으신 분도 계시고 남성분들도 계실 거예요. 정리가 뭐 살림하는 거지, 뭐 집안일이지, 뭐 내가 이걸 배워서까지 해야 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간혹 계실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의 시간과 돈을 지켜주는 게 이 정리예요. 여태까지 정리를 한 번도 하지 않고 사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단순히 청소만 하고 사시는데 본인이 정리를 하고 산다고 믿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정리 안 하면 물건이 많이 필요해요. 정리 안 하면 물건을 자꾸 사야 돼요. 그러지 않으시려면 지금 바로 시작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께 응원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